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예상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 현재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0.8%가량 밀리게 되면서 2219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막판에 그래도 낙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 낮아집니다. 현재 1.5% 정도 하락하면서 67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도 좀 함께 점검을 해드리면 양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매도가 크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드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200계약 정도의 매도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별로도 이제 시세가 좀 괜찮은 종목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오늘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37,550원 부근에 멈춰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동이 정부 주도의 2차 전지 핵심 광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티타늄 연구개발 관련 조강권을 취득하고 우선 협상권을 보유했다는 이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가 주식회사 경동의 지분 98.55% 거의 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부각이 됐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타코도 현재 구간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서도 모멘텀이 따로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 각형 배터리 개발 완료 소식 때문에 3시 구간에 한 차례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풀리면서 27% 오른 지점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오늘 형지 INC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오늘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감자 주권 변경 상장으로 해제가 되고 무상 감자를 하게 되는데 3대1 무상 감자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G2파워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상당히 괜찮죠. 이 한수원이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될 수 있다는 러시아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좋은 시세로 마무리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G2파워 10월 20일 목요일 증시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쉽게 하락으로 쉬어간 하루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변국 증시들 영향도 좀 커가지고 먼저 주변국 증시부터 둘러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오늘 일본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출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 하락한 지점에서 그대로 진행되면서 오늘은 0.9% 밀리며 거래 마쳤습니다. 27,000엔 선을 간신히 좀 지킨 모습인데 27,006엔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말씀드린 대로 출렁임이 크지 않았고 고점도 27,100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한 차례 27,000엔 선까지 무너졌었는데 일단은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켜내면서 오늘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이랑 함께 보셔야 될 게 엔달러 환율 시장인데요. 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에 근접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그래서 엔저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150엔까지 돌파가 된다면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관측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일본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게 될지 이것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넘어가 볼게요. 네, 현재 구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까지 함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항생지수는 오늘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1.8% 여전히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상해종합과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항생지수만큼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시 구간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더니 상승에서 하락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기준금리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불리는 LPR이죠.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인민은행은 10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는데 10월에 1년 만기 LCR은 3.6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이랑 같은 수준이고요. 5년 만기 LPR도 전월에 4.3% 정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미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에 LPR이 동결될 것이다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는 않은데 일단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공식화하는 부분이죠. 이 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오는 22일까지 예정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중국 지도부가 엄격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그래서 계속해서 좀 커지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마감가도 현재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도 내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143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까지 부르기는 조금 그렇고요. 최근 기조를 생각해 봤을 때 7원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원 10전 오른 1433원 30전으로 거래 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현재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원달러 환율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실적 호조 소식에도 인플레이션 공포감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증시의 불안감이 국내 시장에도 반영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만에 발을 빼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거래일 대비 0.86% 하락했고요. 포인트로는 19.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종가 2218.0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221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세가 더 커지면서 2200선까지도 위협을 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2210선 구간에서 마감했고요. 종가 221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순 매수 유지했는데요. 개인이 3,994억 정도 가장 크게 팔았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14거래일 만에 순 매도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240억 정도 크게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막판까지도 매도 물량을 키웠는데요. 4,086억 가까이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업종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증권 업종이 가장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3.4%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부동산 PF 시장 악재로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업 대장주 가운데 키움증권이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이어서 화학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오늘 업종 내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크게 빠지면서 화학 업종 2.3%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금융 섹터와 서비스 섹터도 1.1%대의 하락세 연출됐고요.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도 1%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 소식을 앞뒀다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강했는데요. 기계 섹터가 막판까지도 2%대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이 1.24% 상승했고요. 이어서 오늘 SK텔레콤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0.8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도 강했는데요. 오늘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 영향에 건설주들이 강했는데요. 건설 섹터가 0.6%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어서 유통 섹터가 0.4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54% 하락한 55,5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8만 원대로 밀리기도 했지만 92,2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약 3% 하락세고요. 92,2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세로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도 오늘 1.4% 가까이 빠졌는데요. 종가 83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49만 5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호주 업체로부터 2차 전지 소재인 흑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LG화학 역시 부진했습니다. 4.05%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종가 56만 9천 원에 마감했고요. 또 삼성 SDI 역시 2.8% 넘게 빠지면서 58만 9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막판에 현대차 쪽에서 수급이 조금 몰렸는데요. 강부합으로 전환됐습니다. 0.3% 상승한 16만 8,5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아는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8% 넘게 빠진 6만 8,4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낙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4% 넘게 빠지면서 47,7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6만 8,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원전주들이 강한 상승으로 보였는데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 쪽에서 두 번째 원전 수주를 맡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로 주가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호재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에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14,05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한전기술이 8%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한신기계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24% 넘게 상승한 7,510원으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G2파워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7,5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보성파워텍과 BHI, 일진파워 쪽으로도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7%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0.12포인트 하락한 680.4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잠깐 상승하는 듯 했지만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왔는데요. 680선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장중에 670선까지 밀리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약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다시 하락폭을 줄여왔는데요. 680선을 두고 수급 공방 벌였지만 그래도 막판에 680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홀로 순 매수세 유지했는데요. 개인이 3,081억 정도 홀로 순 매수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505억 정도 크게 팔았고요. 기관이 이어서 1,674억 정도 순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제히 하락불 켜고 마감했는데요. 먼저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가까이 하락한 63,300원의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HLB도 하락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한 38,2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6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2천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LNF 역시 6% 가까이 낙폭 키웠습니다. 20만 5천원의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1.74% 하락한 14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질 종목인 첨보 역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2% 가까이 하락한 20만 7,9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강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6% 가까이 하락한 37,2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펄어비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3% 가까이 내린 4만 1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 원익 P&E가 성일 하이텍과의 협업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적화된 차세대 전기차 충전기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약 2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거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원익 P&E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18,4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최근에 원익 P&E에 합병된 NS 역시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7,7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스킨앤스킨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체인 스킨앤스킨이 라미 화장품 제조와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거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가 26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형제그룹주들 오늘 상승세 강했습니다. 무상감자 이후에 정지됐던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했는데요. 형지 INC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로 지난 9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형제 INC 종가 2,275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계열사인 카스텔바작과 형제 엘리트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카스텔바작이 5% 가까이 상승한 6,390원에 마감했고요. 형제 엘리트도 1,495원에 5.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내린 288.3포인트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51계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크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074계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869계약 정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